팩트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맺어지는 관계를 인연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 연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가 되면 결혼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어 제2의 인생의 꿈을 설계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결혼이라는 주제로서 요즘 시대의 결혼 실태와 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하면은 이렇게 웨딩 마치를 생각을 하고 행복한 꿈을 꾸죠. 그리고 또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게 요즘 신랑 신부들의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카페 양진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서울대 첼로과를 나와서 입시, 개인교습과 공연 등을 하고 있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신랑감을 찾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주를 보고 요즘 이제 결혼 실태와 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여자분이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했더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자기가 하고픈 것, 이 여자분이 하고픈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바란다. 학벌도 좋아야 하고, 그러니까 서울연고대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엄마는 바람기도 꼭 물어보십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자, 인월이죠. 지금이 이제 입춘인데 지금 계절과 이제 어울리는 오늘 사주 재료가 나왔습니다. 입춘 인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오술 이렇게 사주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사주가 덥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사주학은 이제 절개학이기 때문에 인월생을 가지고 이제 덥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신시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이렇게 이제 아직 얼음이 지금 다 가시지 않았죠. 그러나 이 얼음 사이에서 뭐가요? 생명의 기운이 힘차게 차 올라오고 있는 기운입니다. 신시면은 이제 오후 한 3시쯤 됐으니까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이 나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태양이겠죠. 태양 빛이 빛나야 내가 꽃을 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원하는 것은 바로 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월의 신시에 양기를 갖고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식상으로서 작용이 되는데 운을 보면 사오미 대운을 흘러가는데 지금 31세가 됐으니까 지금 을사대운에 와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지금 태양을 만난 것과 같다. 그 화가 사신합으로서 자신의 식신과 짝을 짓게 되니 예능성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타고난 팔자에 지지에 화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나는 직업을 빛나는 어떤 조직사회나 그런 세계로 나가기보다는 개인적인 광영이라든가 개인적인 활동을 주 무대로 살아가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를 얻었다. 그래서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육친으로 보면은 인성이 됩니다. 인성은 남자에게 받고자 하는 심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추운 날, 아주 추우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뜻한 남자의 목생화의 배려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예능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사회활동, 그 다음에 또는 공부,
이런 것들을 계속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남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인성을 또 화로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사랑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더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봄날에, 그러니까 입춘절에 태양은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태양은 어디다 쓰는 것이죠? 만물을 꽃 피우는 데다 쓰는 거죠. 만물을 꽃 피운다는 것은 지금 인월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시절이기 때문에 물질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능력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사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사오미니까 당연히 이제 학벌도 좋고 뭐 모든 면에서 스펙이 화려한 그런 남자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고 그 자체로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받았으니 나도 상대방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한테 배려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는 재성이 되겠죠. 그래서 재생관이 잘 되느냐? 재성이 어디 있습니까? 천간에 드러나 있네요. 예. 천간은 형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어떤 그 언어, 대화 이런 걸로서는 남자를 잘해줄 수 있는 여자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지지를 보면은 사실은 수가 부족합니다. 내가 커서 잘하기에도 수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생목 하려고 하는 마음, 더군다나 대운 자체가 화대운이기 때문에 수생목 하려고 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남자한테 많은 혜택을 보고자 하는 뜻이 많은 겁니다. 능력 좋고 어떤 그런 사람, 사회적으로 보기 번듯한 그런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죠. 어쩐지 계산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하튼 이분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이 또는 남자 결혼 예비 신랑 신부들이 결혼에 대한 화려한 아주 잘 살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실태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커플 세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을 한다는 통계청의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자, 한 해 평균 그 혼인자 건수는요 30만 명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2015년도 자료입니다. 작년도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혼인 건수가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20만 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한 해 평균 이혼 건수 10만 건입니다. 이건 조이혼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조이혼율이라는 것은 이제 1000명 기준으로 몇 명이 이혼을 할 것이냐, 그것도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라고 한 결혼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세 커플 중 한 커플이 이혼하는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하는 어떤 이유를 한번 통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보면은 47%를 차지한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경제 문제 11%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중요하긴 한데 능력보다는 사실은 서로 간의 어떤 그 성격 차이라는 거를 좀 따져보면요, 너와 나와의 관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격 차이가 왜 날까요? 문제는 자기 주장을 너무 주장하는 데 있다. 첫째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처음에 어떤 자신만이 만들어진 어떤 자신만의 결혼 간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뭐 다들 힘들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결혼 사유에 비유해서 그렇게 크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불화, 뭐 어떤 뭐 시댁, 친정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학대는 4%, 그러니까 뭐 폭력이라든가 폭언,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정, 뭐 바람 펴서 이혼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건강 문제도 뭐 작고요. 기타에서는 뭐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성격 차이는 좀 이렇게 줄어드는 양상이 있고요. 이건 전체 평균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이혼 사유가 커지는 거를 제가 이제 조사 결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문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어떤 개인적인 격차, 그런 견해가 상당히 지금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재 어떤 결혼의 이혼 사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또 가져와 봤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3,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약혼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결혼 생활이 좀 더 빨리 끝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텐디 우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혼 후 성공은 적당한 짝을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짝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법륜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혼 준비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 것인가 보다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나 상대방의 스펙보다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더 맞춰갈 수 있느냐, 상대방을 얼마나 더 배려하는가에 따른 나의 자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복지수는요, 그래서 기대치분에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치가 높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대치를 낮추면 상대방의 기대치라는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낮추면 그가 해주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의 행복지수는 높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의 태도가 결혼 생활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의 태도가 결혼 생활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만난 인연,
살다 보니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을까요? 아니,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어쩌면 음양의 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팩트프리 마치겠습니다.